사실 정해진 답도 없고 룰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손해사정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상담 전화를 주시는데요. 물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나 중상해 같은 사고는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보험 부상등급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시는 경상환자인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분들이나 손해사정사들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환자인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룰도 없고 정답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상담 전화가 들어오면 저는 그분들에게 여쭤봅니다. 많이 다치셨나요? 아니요, 뼈가 부러지거나 특이한 증상은 있는 건 아닌데 목이 너무 아프고 허리도 너무 아파서 지금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저도 특별하게 상담해 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아프시고 치료가 정말 필요하시고 통증이 지속되신다고 한다면 합의가 우선이 아니라 치료부터 받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접촉사고나 추돌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가시게 되면 엑스레이를 촬영하시고 골절이나 특이한 소견이 없다 보면 타박상, 경추염자 또는 요추염자와 같은 진단으로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데, 그런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엑스레이상 나타나지 않는 신경손상이나 인대파열 아니면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증상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진단이 나오셨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런 분들은 경상환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절대 합의가 우선되지 않습니다. 먼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우선이고요.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합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터넷이나 유튜브 혹은 주변 주인들로부터 교통사고 시 얼마를 받아야 된다, 몇백을 받았네, 몇십을 받았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상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상환자에 대한 합의금은 정해진 룰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첫 번째는 과실이고요, 두 번째는 소득, 세 번째는 후유장애입니다. 그러나 경상환자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인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검토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과실과 소득인데요. 이 소득 부분도 입원을 해야지만 산정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입원하지 않는 통원 환자인 경우에는 이 소득도 관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에 의한 보험금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통원일 때는 보통 위자료 15만원, 그리고 통원일당 8,000원에 해당하는 기타 부대 비용이 산정이 되십니다. 그리고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 매년 발표되고 있는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에 도시일용 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용직이나 주부와 같이 소득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 이 일용 노임 단가를 적용하고 있고요. 만약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본인에 대한 소득 증명을 하시면 더 많은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 노임 단가로 계산했을 때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에 의하면 휴업손해는 85%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휴업손해는 하루당 85,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2주 입원하신다고 한다면 약 한 120만원. 그런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법원 기준대로 한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법원 기준대로 한다면 자동차 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도시일용 노임 단가 300만원 기준이 아닌 공사 부분에 보통 노임 단가인 344만 5천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략 14일을 입원하신다 그러면 16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상환자인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고로 소송을 가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 경우도 대부분 합의금의 문제가 아닌 과실 때문에 소송을 가시는 경우가 일부 있긴 하지만 경상환자가 이 소송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입원 환자인 경우에는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 120만원, 135만원이 측정이 되겠죠. 거기다 통원을 다닌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하루 8,000원에 해당하는 기타 손해배상금이 산정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대충 이해는 되시죠? 자동차 보험사 기준대로 했을 때는
통원 환자는 약 50만 원이 채 안 되고요. 입원 환자 기준으로 했을 땐 2주 입원 시 15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합의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합의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 담당자는 여기에 향후 치료비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향후 치료비, 사실 정해진 답도 없고 룰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릴 게 통원보다는 입원을 하시는 게 합의금 산정에 더 유리하시게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입원을 해라 마라의 개념은 아니고요. 만약 내가 치료가 아닌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고 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입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을 하시고 며칠 지나고 나서 자동차 대인 보상 담당자에게 먼저 전화하셔서 조기 합의를 먼저 얘기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4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회사는 병원으로 나중에 진료비에 대해서 지불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 병원비도 약 200만 원 내외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입원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 나에게 이 정도 금액을 합의금으로 달라 먼저 얘기하시게 된다면 자동차 보험 담당자도 어느 정도 선에서 그 금액을 맞출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절충을 해서 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별로 또 보상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서도 그리고 과실에 따라서도 합의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금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한번 안 나시고 매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자동차 보험의 대다수의 사고들이 이런 경성 환자가 있는 가벼운 접촉, 추돌 사고들이고요. 그로 인해서 나가는 합의금, 보험금으로 인해서 손해율이 높아지다 보니 자동차 보험료도 매년 상승하게 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영상을 찍을 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은 심정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동차 보험료를 올라가게 만드는 안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정말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합의금이나 과실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 내 몸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그로 인해 치료를 받고 정밀검사를 통해 추가적인 진단이 나오신다고 하면 정당하게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서 합의금을 요청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 내가 치료가 장기간 필요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 대인 담당자와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시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경성 환자 합의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은데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적은 금액에 합의했다고 해서 바보도 아니고 높은 금액에 합의했다고 해서 승리자도 아닙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는 아유 내가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적당히 합의금 받고 그냥 지내면 되지 됐어 내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얼마를 더 받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험금을 몇백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을 비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